만약에 우리가 중세 유럽에 태어났다면 20살도 못 넘겼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잘 알려진 흑사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직까지 흑사병이 존재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주위에 혹시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사람 못 들어봤잖아요. 이 흑사병이 1348년에 유럽에 도달했는데 유럽 각국에서 수천 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되는데 이 때문에 블랙데스라고 불리기도 했죠. 시사율이 70-80%나 됐고 전염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100명 중에 한 30-40명, 유럽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절반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내가 한 4명의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놀고 헤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그 중에서 2명은 영원히 못 보게 되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니면 4명 다 멀쩡하게 살았어도 내가 못 보게 되겠죠. 왜냐면 내가 죽어있을 테니까.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전염병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샀겠구나. 그럼 누구 때문에 샀느냐? 이럴 때 등장하는 단골 카드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데려다가 또 너네 때문에 그랬다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세 유럽 요 시기에 태어났으면, 그런데 하필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패스트에 걸려서 죽거나 맞아 죽거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여행인데요. 여행 가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세 사람이 여행을 다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많이 갔죠. 아니면 병을 고치러 다니거나, 그것도 아니면 요즘 현대인들이 그냥 단순히 관광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 다니려고 하는 여행도 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 인기 있던 여행지 중에 이 로마 같은 경우 이런 여행객들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브로셔 같은 걸 발행해서 서로 손님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순례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순례 여행객들에게는 보통 수도원에서 잠자리를 제공하는데, 만약에 자리가 없거나 지방에 따라서 수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인이라고 하는 여인숙에서 자야 했는데, 여인숙에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노숙이죠. 근데 노숙을 하려고 밖에 나가는 순간 이건 아주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 밤만 되길 기다리는 온갖 강도, 도둑놈, 산적들도 있었고, 용케 이런 사람들을 피했다. 그러면 늑대나 곰 같은 산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름이면 또 그나마 나은데 겨울이면 나가서 자다가 얼어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순례 여행을 갈 때 단체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전 때문에. 하지만 단체로 같이 가는 사람, 그 동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순례 여행이 그만큼 위험했죠. 그래서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순례 여행을 하긴 해야 되겠고, 막상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대신 순례 여행을 갔다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구원받자고 하는 건데 실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들 생각에는 길바닥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자, 이 여행을 가다 보면 다른 나라, 다른 지방을 가게 되는데 괜히 싸움 구경하다가 코 껴서 같이 감옥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외국어를 또 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았죠. 너 여기서 지금 뭐해? 하는데 내가 막 그 나라 말을 못해서 어버버버 하고 있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하다 보면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감기에 걸려서 뭐 고열에 시달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요즘처럼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갈 수 있다든가 이런 건 상상을 못했죠. 아주 운이 좋아서 의사한테 실려가더라도 문제는 이 의사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의사하고는 다르죠. 위생관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환자를 본다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기껏 처방전을 별자리를 보고 내린다든지, 아니면 아주 터무니없는 치료 방식을 적용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피를 그냥 흘리는 사람을 계속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쁜 피를 빼버린다는 거죠. 아니면 상처 부위를 통째로 그냥 잘라버리거나, 심지어 두개골 외과 수술도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마취도 없이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면 도움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환자를 좀 더 빨리 유단강 너머로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여행하다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많았는데, 가장 흔한 게 강 건너다 빠져 죽는 경우인데, 아주 유명한 예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레데릭 1세, 이분이 1190년 제3차 십자군 원정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살레프 강이라는 데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황제라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육상 여행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 배에 오르는 순간 또 다른 위험에 노출이 됐죠.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아예 그냥 미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뒤로 영영 소식이 끊기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는 경우인데요. 중세에는 대부분 도심보다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죽음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날씨가 계속 안 좋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곡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감자 같은 거. 근데 이 감자도 15세기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야 유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감자가 악마의 식물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먹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무 껍질이나 열매, 아니면 옥수수 알갱이나 곰팡이가 쓴 밀을 먹어야 했고,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돼서 죽었죠. 14세기 초에 대기근이 와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때가 소빙기라고 해서 작은 빙하기가 왔거든요, 이 지구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씨가 더욱 추웠고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망치게 되니까, 그런데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아주 추워서 고통이 컸죠. 중세 사람들은 날씨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성인들한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특정 성인들이 뭐 서리를 막아주거나 바람을 통제하거나 뭐 이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날씨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신의 분노를 샀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사악한 자들이 살인을 하거나 종교를 모독했거나 근친상간을 하거나 집안 싸움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날씨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마녀를 또 불러다가 화형을 시키거나 했죠. 마녀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죠. 근데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마녀라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거죠. 귀족들은 좀 나았느냐? 귀족들은 아무래도 서민들보다는 훨씬 고품질의 빵을 먹을 수 있었고, 육식도 자주 먹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았죠. 흔히 이 중세 사람들이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고기가 상할 경우에 강한 향신료를 뿌려 먹고 이랬기 때문에 향신료가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실 텐데 약간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중세에도 나름 소금이나 식초에 절이거나 훈제해서 먹었기 때문에 사실 상한 고기를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기보다는 정작 다른 이유로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류층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상류층은 아주 화려한 금속으로 된 식기를 썼는데, 문제는 이 안에 납이나 수은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이나 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두고 먹으면 이런 성분들이 조금씩 녹아내려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서서히 중금속에 중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출산인데요. 이 중세 유럽에서는 출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며칠씩 산통을 느끼면서 애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자들이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태아가 다리부터 나오거나 하면 산모나 태아 둘 다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럴 경우에 제왕절개도 했지만 제왕절개는 아주 드물게 산모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때 아니면 잘 안 했고, 그나마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죠. 운 좋게 출산을 잘 했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감염이나 합병증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애 낳다가 죽는 문제는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그 유명한 헨리 8세의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세이모 왕비조차 애를 낳고 곧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애 낳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산모들이 미리 유서를 썼다고 하네요. 그럼 뭐 애를 안 낳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여성이 애를 안 낳을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게 없었죠. 여성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애를 낳거나 애 낳기 싫으면 수녀가 돼야 됐습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애를 잘 낳았다고 해도 이 중세 유럽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7세 이하 유아들 중에 20-30%는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문헌상의 기록이고 실상은 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질병, 애들이 걸리는 병들 있죠. 천연두, 백일해, 홍역, 결핵, 배탈 같은 거, 이런 수많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많았고, 그 다음에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돌면 제일 많이 죽는 것도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가난한 집 애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1330년에서 1479년 사이 영국의 공작 집안 아이들의 경우 3분의 1이 5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을 뺄 수가 없겠죠. 왕가나 귀족들이 왕위를 놓고 싸우거나 하면
이 소작농들은 농사 짓다가도 끌려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봉건제도니까 영주가 있죠. 영주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거기 나가서 같이 싸우는 건데, 평생 볼 일이 없는 이 영주를 전쟁 나가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나마 무기라도 주면 다행인데 전쟁 나가는데 무기도 안 줘요. 잘. 보통은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없으면 그냥 농사 지을 때 쓰던 쇠스랑이나 뭐 도끼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일부터 싸울 건데 무기는 네가 알아서 준비해와 이러면 싸울 수 있을까요? 박격포 같은 거 네가 알아서 준비해와 이러면 어떻게 싸워? 그런데 실제 중세는 그랬다는 거죠. 귀족으로 태어나면 좀 나을 것 같지만 영화에서 보다시피 기사들도 앞장서서 싸우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이 기사들도 나가서 한 3명 중에 1명은 꼭 죽었다고 하니까 뭐 좀 낫긴 하지만 어쨌든 죽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평민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 기록이 없어요. 평민들 죽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 죽음이었던 거죠. 근데 전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줄 잘못 써서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집단으로 단체로 학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희생자들은 평민들이죠. 중세에는 특히 유명한 십자군 전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농사 좀 지을만 하면 전쟁터에 끌려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인데, 중세 유럽은 전쟁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야만적인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살인사건이 지금의 한 10배 이상이었다고 하고, 길거리나 뭐 술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다가 싸움 나서 살해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성애 같은 경우는 강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서로 싸움이 나면 재판에서 가리면 될 텐데 재판에서 가릴 일을 나가서 너랑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 결투죠, 결투. 이렇게 결투를 벌여서 끝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었을 때 한 17세 이상의 남자들 2명 중에 1명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에 연루가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도 있었죠. 중세에는 사형이 흔했다고 합니다. 반역이나 살인 같은 아주 중범죄뿐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강도를 하거나 빌렵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런 걸로도 아예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단으로 몰려서 죽는 경우죠. 중세는 뭐 거의 다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교회에 어떤 반감을 보이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바로 종교 재판에 이단이라고 끌려가서 화형당하는 거죠. 어쩔 때는 수백 명씩 한꺼번에 불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잉글랜드의 그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으로 아주 유명한 이 메리 여왕은 1550년에 300명의 신교도를 한꺼번에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단으로 몰리면 죽기 십상인 거예요. 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유명한 종교재판소죠. 종교재판소를 가장 악명을 떨치던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마침내 1492년에 스페인 전체를 통일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기독교를 믿는 걸 강요를 했죠. 무조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추방을 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워낙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중세 사람들한테는 잘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중세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죽기 전에 이 종부성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그 종부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어서 영혼이 구천에 떠돌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부적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세 유럽에 태어났다면 과연 20살을 넘길 수 있었을까요? 정말 냉혹한 현실은 아마도 패스트에 걸려 죽었거나 순례여행을 갔다가 강도한테 습격받아 죽었거나 짐승에 물려 죽었거나 노숙하다가 얼어 죽었거나 흉년이 들어 굶어 죽었거나 귀족들 싸움에 끌려가서 죽었거나 십자군 원정 가서 죽었거나 머리 아파서 의사 만나러 갔다가 두개골이 열린 채로 죽었거나 술집에서 맥주 마시다가 시비 붙어서 칼 맞아 죽었거나 교회 험담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했거나 혹시나 여자로 태어났다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또는 애 낳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이 모든 걸 다 피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었네? 그럼 또 끌려가서 죽었겠죠. 자, 이쯤 되면 요즘 태어난 게 얼마나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